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도 뭔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담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67세 은퇴자 박 어르신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60대 이후에는 정말로 노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지 깨달으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지혜담이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지 않나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작은 가게라도 해야 하나? 봉사활동이나 강의라도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죠. 주변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놀면 금방 병난다니까 뭐라도 해야지. 노후엔 취미를 가져야 해.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건강해져.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모든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죠. 출근과 퇴근, 회의와 보고, 출장과 실적.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조언했죠.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3년 후에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호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놀기를 죄악시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박 어르신의 변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게 몸을 씻고 출근길에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동네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친구와 만나 장기를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주와 함께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노는 것의 힘입니다.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60대 이후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 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제대로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으로 논다는 건 최소한 생활비 20년치를 계산해 두었을 때 가능하다고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63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균 수명 85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22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잡으면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2년이면 약 6억 6천만 원이죠. 여기에 의료비나 돌발 지출을 합치면 최소 8억 원은 있어야 불안 없이 노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막막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60에서 70%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30% 정도만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다고 말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놀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자들 중에는 이제 맘 편히 놀아야지 했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계획을 접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그리고 근육량입니다.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엔 매일 등산만 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무릎 통증이 찾아왔죠.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유산소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박 어르신은 아령을 들고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달라지고 다시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로, 그냥 논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 책을 읽고 점심 뒤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강습받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60만 원 정도인데 은퇴 첫 3년 동안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고급 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노는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공원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 주민센터 저렴한 탁구장 이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도 매일 사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 지식이 늘었으며 돈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박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성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평생 성과와 인정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노화가 20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이죠.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력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계는 유동적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노화를 실감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40대 초반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헛디뎌서 굴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6시 기상해서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그때 이후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노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일정을 천천히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 거래가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 관계,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특히 30대나 40대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심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고 과음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했을 때 7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4가지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부부 관계가 불행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종교나 명상 아니면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가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요. 4가지 건강 습관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둘째, 담배는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고 적정량을 유지하세요. 넷째,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의 액수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입니다. 이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부모도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서로 자립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거나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죠. 노년을 맞이하며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연스럽게 그 범위가 좁아지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작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함께할 몇 명의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서 서로가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친구나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노년에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 역시 자식에게서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이제 자식에게서 독립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인생을 사는 것 말이죠. 노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거나 직업적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 시간이 많아지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가, 골프, 수영 같은 신체 활동부터 그림 그리기, 음악, 글쓰기 같은 예술적 취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노년의 고립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는데 사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조용한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 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겨보셨나요?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화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성취감이나 자존감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큰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노년의 성취감은 작은 일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친구와의 한 잔의 차, 취미 활동에서 얻는 소소한 성취 등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데 새싹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런 작은 기쁨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거창한 성과를 추구하지 않고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 말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 마지막으로 노년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가 불확실해지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삶을 즐기고 의미 있게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한다든지, 새로운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혹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목표를 가져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회사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썼을까요?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나요? 혼자서 여행을 가 본 적이 있나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 보세요.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세요.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줍니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요?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세요. 정성껏 마음 주고 도움 준 내 이웃들을 따뜻이 사랑하며 칭찬하세요.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잠시 거울 속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세요.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 속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이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슬픔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 둔 내 모습입니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요?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요? 한때는 거울 속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미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이리저리 분주하던 극성스러운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쓸쓸히 거울 속에 있습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 주세요.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을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세요.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 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세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세요.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세요.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 보세요.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 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 주세요.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외치세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합니다. 거울 속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바로 행동했으면 합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세요.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습니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세요. 혹시 병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물어 주세요.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사세요. 결국 노년은 우리의 태도와 준비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퇴 후에 그냥 노는 삶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산을 지키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기반, 꾸준한 건강관리,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 세 가지만 지켜진다면 남은 20년은 그야말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잘 논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논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혜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 속 자신에게 고생 많았어,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지혜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